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풍문에 들으니 시중의 쌀값이 매우 헐하다고 했다. 회사에 만약 저축된 포목이 있거든 약간 내어 쌀을 사 저축하여 굴량을 비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호조의 말에서 참작하여 시행하라.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호주가 판서 심희수 참판 윤승훈 참의 박동량이었다. 아래기를 지난해 약간 풍년이 들어 곡식이 흔합니다. 이때를 당해 만약 포목이 있어 귀한 것으로 흔한 것을 바꾸면 이익이 몇 배나 될 것인데 회사에 알아보니 저축된 것이 극히 적으며 외방 노비의 신공도 쌀로 바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허다한 경비가 있지만 계속 조달할 길이 없으며 포수와 살수의 상급 면포에 대해서도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포목을 무역하는 일은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한경불도 절도사 이일이 치계에 평사 김흥국이 이처럼 탕패 한뒤를 당하여 마피를 도색하였는데 혹은 어한을 핑계로 모물을 많이 구하면서 그 욕심에 차지 않으면 이를 인해 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또 처자를 북청에 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찬을 수령들에게 청구하며 영내의 기녀를 사랑하여 양말을 타고 출입하면서 각 고을을 횡행하여 마치 태평한 때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변장 군관 및 부방 장사들의 양료는 본래 규례가 있는 것인데 회개할 때 감록하여 멋대로 요리해서 피곡으로 감축하여 마련함으로써 장사들의 조석거리의 끼니를 계속하지 못하여 기근이 절박합니다. 이처럼 곡물을 빙자하여 사복을 채우고 착취를 일삼아 자신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처음 벼슬을 얻을 때 소행이 이와 같았으니 임기를 채운 것만도 다행한 일이었는데 또 그대로 유임시키니 구차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난리를 겪은 후 염치가 완전히 없어져 육진의 민심을 수습할 수 없는데 변장이 이를 본받아 탐욕의 풍조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은 온갖 비방을 피하지 않고 사실을 갖추어 장계합니다. 그러니 김흥국을 파출하고 명망이 있는 청렴한 사람을 택차하여 내려 보내주소서. 신 또한 무능한 사람이라 처리하는 사이에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의 직도 파출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차하소서 했는데 상이 병조에 내렸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사는 주병을 돕는 관직이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연수한 문관으로 소행이 이와 같으니 기타 무지한 진보의 장수를 무엇으로 경계하겠습니까? 김은국의 죄는 파출에 거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잡아오기를 명하소서. 그리하여 장계의 사연으로 끝까지 추격하여 주의를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김은국은 추솔하고 영미만을 꾀하는 사람이라 남의 막빈이 되어서도 탐욕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부천사가 본조에 개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부산 외영의 정상을 기국에선 정탐자로 인해 필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사가 그릇된 말에 현혹되어 4월 3일 밤에 나가자 외장 사고 안문 등이 즉시 뒤쫓았을 것을 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부는 외적의 무리가 귀국의 지역에 깊이 들어가 다른 환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즉시 통사 임소조로 하여금 외장 의지 등을 회유하게 하였더니 뒤쫓으려던 외장 사고 안문 등이 철회하였습니다. 요즘 외인의 무리는 금인을 수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안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가 보건대 정사는 귀척 원훈으로 사명을 띠고 나옴에 있어 원근이 장쾌히 보고 깃발이 가리키는 곳에 산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 거둥의 관계가 막중한데 하루아침에 훌쩍 떠나버림으로써 도로에 전파된 말이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귀국도 필시 정사의 탈출은 반드시 분명한 견해가 있어서이지 까닭없는 행동은 아닐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전이 다시 와전되어 피차가 경동하고 의심하며 불화의 단서가 열리고 있으니 어떻게 이 책봉의 의식을 이루며 어떻게 귀국을 안보하겠습니까? 본부가 이 몸소 영내에 있으면서 비록 외인의 정상을 깊이 알지는 못하나 변동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국에 자문을 보내니 귀국은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대처하고 멀리 정탐하여 살필 것이요 와 은에 현혹되어 경솔이 거듭함으로써 대사를 그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외노에게 과연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자문할 것을 이 자문에 아울러 밝히니 살펴 시행하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호 6번째 기사. 책봉 일본 부사 양방형에게 다음과 같이 회의자하였다. 당직은 살펴보았습니다. 부산 외영의 외정을 간혹 정탐해보기는 하였으나 어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사가 외영을 탈출한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는데 보내온 자문에 의하여 비로소 정사의 탈출이 뜬 말에 현혹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부가 조처하기를 태연히 하고 구김이 없이 하여 봉인을 거두어 봉사의 일을 담당하면서 외인의 무리를 효유하여 말이 떨어지자 그들이 진정하여 추격을 멈춤으로써 지방의 소유를 면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경동하여 이를 그르칠까 염려하여 이렇게 근실이 경계해 주니 당직은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호 7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이호민 은교 김홍미 수찬 정기원 부수찬 조정립 저작 김광엽 정작 윤의림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우리 국가는 천자의 총령을 힘입어 오늘날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 이럴 꾀함이 있을 경우 감히 명조가 만든 계획을 무시할 수 없어 우선 기미책을 실시하였는데 책사가 외영에 들어간 지 이미 해가 바뀌기까지 하였는데도 봉사를 마치지 못하고 저들이 또 배신을 보내기를 강요하니 신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시 요구 조건이 배신보다 더 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정사가 까닭없이 외영을 탈출하였으니 이에 대한 계책 또한 황당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정사를 경성에 머물도록 요청하고 그로 하여금 외영에 격서를 보내 지연한 주의를 책망하여 부사의 말을 실증하게 하는 한편 중국에 주달하여 그 지휘를 기다리게 하고 우리의 전수 계책에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급급히 구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조정에서 한 가지의 계책이라도 내어 수어의 방비를 삼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그 뜻은 이를테면 일이 어찌할 수 없이 되었으니 적이 이르면 피하고 피할 곳이 없으면 또한 죽을 뿐이라고 여기는 데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이 형세가 일성일여와 같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는 진실로 신들의 죄입니다. 원군이 모두 당황하여 도망가 숨을 생각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대부들까지도 가족을 옮기는데 그중 여러 궁방과 창리가 더욱 심하니 신들은 그 원인을 이상히 여깁니다. 적이 있으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면 반드시 괴멸할 것인데 가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그 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슬은 임진년과 크게 다릅니다. 근자의 방민들이 조정에 호소하여 대가가 머물 곳을 들어 귀시의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포수와 살수 등은 서로 모여 말하기를 조정이 우리들을 대접하기를 극히 후하게 하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결심하였다. 한 장소를 정하여 가족을 안정시킬 곳을 만들고 우리는 적진으로 향하고자 한다고 하니 오늘날의 인심은 임진년과 다르며 몹시 비장합니다. 진실로 이 기회를 틈타 특별한 거절을 세워 사방의 민심을 견고히 다지며 그 충의의 기계를 고취하여 사수의 의의를 삼게 하면 어느 군사인들 쓸 수 없을 것이며 어느 적인들 격파할 수 없겠습니까? 경사는 팔방의 근본으로서 종묘와 사직이 여기에 있고 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버린다면 이는 이곳을 꼭 망하는 땅이라고 여기고 저곳을 꼭 살 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경성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와 새 고을의 해서 땅을 전하께서는 일찍이 모두 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의 험고함이 경성보다 나은 곳이 있었습니까? 그 강한의 깊음과 인민의 중대함으로 보아 진실로 안정하며 잘 이용할 것을 따지면 오직 경성이라야 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며 방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날로 떠나고 빈 성만 남게 하니 이렇게 된 뒤에 계책을 낸들 또한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상하가 마음속으로 맹세하고 강리하여 채 흩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결정에 앞서 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하께서는 여러 날 동안 구중궁궐 속에서 깊숙이 계시어 신료와의 접촉이 드무시며 미호당은 자질구레한 문세나 다루면서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 마치 염기가 극성한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거치지 않은 것과 같으니 그 계책이 또한 장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금년 세곡을 만약 다 운반해 오면 10만 석은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 제도에 비축된 곡식이 근래 가장 많고 공포 기계 또한 대략 완비되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군병의 부족입니다. 진실로 속히 대우를 조직한다면 방시의 백성인들 어찌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경기 근방에 연락할 만한 곳에 미리 정예병을 선출하여 유사시 성중에 들어와 호위할 계획을 세워놓으면 인심이 일단 안정하며 모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사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니 적만이 유독 강하고 우리만이 유독 겁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날로 무너지며 퇴축하여 물러갈 곳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찌 인심을 계속하여 적지에 나가 죽을 의지를 분발시키겠습니까? 군량과 무기가 있더라도 끝나는 벌이여 적을 도와주게 될 것이며 그 풍문을 듣고 분괴하는 형상이 필시 별난 초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들은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성이 잔패하여 형세상 이것만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의당 미리 그 자선책을 생각하여 특별히 경영하여야 할 것인데 목숨을 바치며 지킨다는 의리에 저해될까 두려워 서로 쳐다보고 굳이 숨기며 감히 먼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버리지 않고 지키는 계책도 세우지 못하고 또 보존할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정신없이 세월만 보내니 그러다가 위급한 경보를 당하면 어느 곳에 전하의 대가를 멈추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일을 맡은 신하들은 과연 충성이 적다 할 만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신이 먼저 책령하여 신료를 통솔하고 일의 성취를 권장하며 경박한 풍조를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밝게 드러내어 안팎에 효유하여 방어와 수호 이 일로 책하며
반드시 사수할 뜻을 보이소서. 옥자가 좀 편안치 못한 때라도 와 내에서 자주 대신을 접촉하며 획책하고 힘써 크게 이목을 떨치소서.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장차 죽음에 나아갈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난을 막을 방책은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자를 보니 몹시 가상하다. 묘단과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사자를 보니 모두 궁방과 창리가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거론하니 몹시 유감스럽다. 이와 같은 자는 형조로 하여금 수금하고 끝까지 추문하여 취재하게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국가가 망하는 것은 궁금으로 말미암는다. 궁금히 하는 바를 중인이 본받게 되는데 본받아도 금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된 이는 모르고 능히 금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신하된 자는 금하지 않아서 그 병을 더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르고 고하지 못한 것은 고하지 못한 자의 죄요 알고도 능히 금하지 않는 것은 금하지 않은 자의 허물이요 금하였는데도 상대방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금하는 방법이 진지하지 못해서이다. 이 세 가지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못하고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대개 옥당의 자자가 말은 충직하고 뜻은 간절하니 모르고 고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또 상이 간합하고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고 또 따라서 수금하였으니 그 알미 진지하였다고 하였고 법도 엄하였다. 그러고 보면 모르고 금하지 못했다고는 이룰 수 없다. 이처럼 금하는데도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신이 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니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거론한다는 5글자가 있는데 이 말은 유감을 품은 듯한 의미요. 관대한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어찌 진실로 옥당을 그르다고 여기고 궁척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겠는가? 그러나 이 말이 한번 나오자 사방이 해체되지 않음이 없었다. 오늘날 조정에 어찌 충직한 인사가 없어 묵묵히 이 한마디 말도 이 점에 대해 아뢰지 못하는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8번째 기사 경상 좌도 병사 고 언백이 치게 하였다. 4월 8일에 중국 사람 3명이 언양에서 왔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상사 및 시종하는 중국인 2명이 3일 외영을 탈출하여 바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5일 동안 먹지 못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데 노곡의 영리 등을 죽으로 대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9번째 기사 혹은 황신이 경박하고 방정스러워 조금도 중후한 풍도가 없다 치게 하였다. 심유격이 나왔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이 영천에 이르러 반드시 비로소 정사가 경주에 왔다는 말을 듣고 곧 노상에 나아가 맞이하였는데 장사가 통사 고 덕순을 시켜 전언하기를 내가 조명을 받들고 여기에 올 때에는 참으로 책봉을 구하는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뿐 관백의 흉악하고 간교함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전일 복건에서 납치된 사람이 은밀히 나에게 말하기를 관백의 말이 나는 이미 일본의 국왕이 되었으니 책봉을 받을 필요가 없고 대사를 도모하고자 한다 하며 심유격도 결박되어 항복을 강요당하고 있으나 아직 항복하려 들지 않는다고 하므로 내가 부득이 몸을 빼어 외영에서 탈출하였다. 심유격은 돌아오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사의 여러 하인들에게 물으니 5일 동안 기장의 산곡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사의 형색이 몹시 수척하고 검었으며 헤어진 옷을 입고 교자에 누워서 갔습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호 10번째 기사 경상 좌도 병사 고언백이 치게 하였다. 4월 3일에 상사와 부사가 여러 외장 등과 함께 연회를 베풀어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만취한 뒤에 그 짓으로 한마디 하기를 오늘 어사와 우리 병사들이 나가서 조선 통신사를 데리고 오겠다 하였습니다. 상사는 즉시 미복으로 탈출하고 이를 뒤쫓는 외인의 무리는 산과 들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한 외인이 말하기를 금명간 행장이 나오면 즉시 철수하여 돌아가려 하였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돌아갈 날이 없다 하자 부사가 태연히 외인을 깨우치기를 비록 상사는 없으나 인신과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들이 만약 속히 철수하면 상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상사의 하주를 잡아 왔으나 곧 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상사의 수 외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살리가 만무하니 남원으로 가서 모셔오겠다고 하고 적장 청정은 정사가 나갔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기를 내 생각에 진짜 천사가 아니면서 우리나라를 기망한다고 여겼는데 과연 그렇다. 정예병 70여 명을 징발해 경주 제장에 있는 곳에 보내어 그 사유를 캐묻되 저들이 만약 상세히 말하면 싸우지 말고 물러 나올 것이며 망동하여 접전한다 해도 아군이었지 저들의 손에 다 죽겠는가 하였습니다. 대개 청정이 듣고 기뻐하는 것도 그럴 만한 이치가 있거니와 군사를 보내 시험에 묻는 것 역시 우리의 성미를 탐지하고 꼬투리를 잡아 사단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11번째 기사 혹은 황신이 치게 하였다. 신이 정사의 행차를 신령현에서 만났습니다. 통사를 시켜 곡절을 상공 등에게 자세히 묻게 하였더니 그의 대답이 외인은 별로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노이아가 외적들의 교활함을 이상하게 여기어 왕경에 가서 사정을 주문하고 이어 대병을 청하여 섬멸하려 하였기 때문에 늘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의지 등이 연회를 베풀어 두 노예를 대접하였는데 연회를 파고 밤이 깊어지자 정사는 가정의 복색으로 변장하고 탈출하였다. 이때 부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어 고칙과 금인의 소재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하루 전에 이미 차인을 시켜 왕경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3일 기유 12번째 기사 평안병사 이경준의 장계에 신이 전에 만포첨사로 부임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난 2월 13일 누르하치 차장 마삼비 등이 삼공을 여희원이다 따라 나와서 우리나라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호인에 대한 연향을 3월 20일로 정하였는데 기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필시 무슨 연고가 있는가 싶어 이파호인 동평고를 시켜 건주로 들어가서 연향의 기일을 단문하게 하였는데 노호의 말이 삼공과 은밀히 약속이 있으니 반드시 상공의 회보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공이 약속을 어기고 바로 중원으로 향하면 모름지기 그와 내가 다시 통지하여 날짜를 결정하고 와서 참석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상공과 약속한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지난해부터 연양의 날짜를 물리니 그 흉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연양의 길을 자주 물으면 약점을 보이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와서 물을 때까지 다시 통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만약 상공의 거류를 묻고 공정육의 밀보가 도착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본월 3일 성첩을 했다.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추로는 짐승입니다. 강하면 기세를 부리고 약하면 순종하는 것들이니 마땅히 먼저 우리의 형세를 견고히 하여 오랑캐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양 패백으로 액을 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기세가 더욱 교만해질 것입니다. 여상공의 왕래가 빈번함으로 인해 약점을 보이고 얕보인 후회가 없지 않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급급히 조치하여 미래를 방비하는 계책을 세울 뿐입니다. 연향의 기일은 아직 그가 물어오기를 기다리되 연향에 참석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전에 연회를 베풀고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아직 다시 연수를 장만하지 못하였다. 만약 날짜를 정해준다면 다시 상사에 보고하여 연수를 준비하겠다. 그런 뒤에 시행할 수 있다 하며 만약 여삼공을 물으면 이를 포함하는 이로 인해 요동으로 갔는데 돌아올 기일의 조만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공정륙의 밀보가 이르면 받아서 여상공에게 전해주겠다는 뜻으로 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호 74권 선조 29년 4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정사가 지금 들어오려 하는데 그 접대하는 일에 진실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늘인 인원이 몹시 적어 전일 양사 및 허다한 장관들이 머물러 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접대 도감은 전일의 사목에 의해 시행할 것으로 무작정 개청하여 그 준비가 너무 번다함으로써 폐단이 방시에까지 파급되었습니다. 경동되어 안정하지 못하는 백성이 그 소요를 이겨내지 못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도감의 담당 당상과 낭청을 아우러 추구하도록 명하고 각기 일을 맡은 낭청, 사원, 서리, 사령 및 모든 공수를 간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호 74권 선조 29년 4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외국이 주문하는 것은 천조의 사람이 하는 것과 같지 않아 자주 하는 것이 부당하고 패단 또한 없지 않으니 한꺼번에 하라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일은 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들이 다시 반복하여 상의한 결과 모두들 말하기를 상사가 탈출해 나온 일은 큰 변고이므로 사리로 보아 의당 즉시 치부해야 하는데 부사의 자문이 막 도착하여 상사의 조처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으며 앞으로의 일이 지금 또한 그 어떻게 될런지 미리 요량할 수 없으니 오히려 먼저 상사가 나온 소식과 부사가 자문을 보내온 국조를 대략 그 사실을 갖추어 주문을 만들어 급급히 치본하되 마치 소식을 전하는 예와 같이 하고 원병과 군량을 청하는 주문을 뒤이어 발송하는 것이 사체에 온당하다. 자주 주문하는 것이 미안한 것 같으나 이처럼 사정이 급박한 때를 당하여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이에 재차 풍계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아침에 초기를 보고 본사의 뜻을 이와 같이 썼는가 생각되어 전교를 하려 하다가 중지하였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지금 비변사의 기사를 보니 먼저 주문하고 뒤따라 원병을 청하자고 했는데 이는 곧 어제 부사가 명부에 보낸 계첩을 부사의 계첩은 위 기유 일조에 있다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혹시 부사의 뜻에 의해 다시 말할 것이 있어서인가? 만약 그렇다면 능히 전처를 징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다시 봉사를 청하는 것은 부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병과 군량만 요청할 뿐이라도 명조는 스스로 조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호 74권 선조 29년 4월 1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민심일 뿐이니 비록 위태하고 어지러울 때라도 열심히 뭉치면 나라가 안정되고 흩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난 임진년 별난 때 시종으로 호위하는 사람들이 대개 도중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당시의 일은
너무도 한심한 것이라 무지한 소민에게 주의를 돌릴 수 없습니다. 가령 적병이 장차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찌 1, 2일 내에 도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민심의 흉흉함이 마치 놀란 파도와 같아 안정시킬 수 없더니 수일 내에 도망간 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요염의 전원에 모두들 재상 대신 조사 중에서도 먼저 그 가족과 재물을 내보낸 자가 있다고 하니 저 사방의 장사에게 어떻게 그 분발할 것을 책하겠습니까? 조신으로서 먼저 가족을 내보낸 자는 법관으로 하여금 엄히 살펴 상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오부로 하여금 그 성명을 적어서 다시는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제14권 선조 29년 4월 14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라. 삼가 비변사에서 올린 조기에 대해 상께서 결정하신 바를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한번 경보를 들으면 먼저 도주할 생각을 품으니 실로 통분할 일입니다. 윗사람이 된 도리는 마땅히 포용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하교가 한번 내려지면 사람들이 스스로 안정하지 못할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겠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4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혹은 황신이 치게 하였다. 역관 박의금이 외영에서 글을 보내기를 남호정이 거느린 역절의 처음 명사가 밤에 나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부사가 있는 곳에 염탐하였더니 부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정사가 나간 것도 알지 못하였다. 잠시 후에 평의지가 달려왔으나 양 노이아는 동요하지 않고 그 요속들에게 괜찮다 라고 하였다. 날이 밝자 외장이 정사를 뒤쫓으려 하니 부사가 의지에게조차도 잡지 못할 것이요 소란만 피울 뿐이니 동요하지 말라. 일이 만약 완성되게 되면 바로 들어올 것이다 하여 의지로 하여금 뒤쫓지 말도록 하였다. 부사는 박의금을 불러 만구에 중국 사신의 행차가 이처럼 추했던 것을 너가 본 일이 있는가? 당당한 명조의 사신으로 하방에 왔으니 처사를 응당 정대하게 해야 하는데 어찌 도중에 탈출할 이치가 있으랴. 더구나 외중의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아 좋은 소식도 없고 나쁜 소식도 없는데 이겠는가? 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이처럼 구차히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어찌 자신의 일심만 돌보고 조정의 체면은 돌아보지 않는가? 만약 끝내 난처한 일이 있으면 저를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 조선은 진실로 우리와 한 집안이니 괜찮지만 외자가 비웃고 무시함을 어찌하랴. 그리고 그는 필시 밤새 달려서 전라도로 향하지 않았으면 왕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나라가 필시 크게 경동할 것으로 만일 함부로 병마를 일으키게 되면 대의사를 끝내 말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너는 이 뜻을 이 적반에게 전도하여 그로 하여금 국왕에게 아뢰어 삼가 경고 망동하지 말게 하라 하고 이튿날 부사는 친히 이 노야의 아문에 이르러 가급의 선봉 이하의 행렬을 받은 후 즉시 가급에 분부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마음을 놓아라. 사명을 받고 함께 와서 서로 통문하지도 않고 멋대로 몰래 탈출하였으니 이 무슨 도리인가? 외국에 웃음만 남겼으니 수치스럽게 그지없다 하니 하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많았다. 이에 부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노야는 비록 나갔지만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 놓고 왜 이에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하고 즉시 유상공과 안으로 들어가 행장을 조사하여 서상공 5천총으로 하여금 칙서와 금인 2개를 받들고 나오게 하였는데 금인 2개 중에 하나는 관백의 인이고 하나는 정사의 인이며 이 노이아는 용절만 가지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외졸이 이 노야의 아문을 수직하여 문을 잠그고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부하 몇몇 사람 외에 나머지 10여인은 모두 뜰 가운데 결박해 놓았다가 날이 밝자 풀어주었다.
부사의 행동이 태연하여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며 외인의 무리를 효유하기를 더욱 근실히 하므로 외자 등이 감격하여 칭탄하기를 인과 칙사가 여기에 있고 양노야가 아직 있으니 다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 또 납치되었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 들으니 관백이 10월부터 병이 위독하여 정월에 죽었다고 하며 혹은 정월에 괴차되었다 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4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명사가 오는 것이 평상시의 규례와 다르므로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유성령 영중추부사 심수경 좌의정 김응남의 뜻은 명사가 문 밖에 이르면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요속을 거느리고 나가 맞이하여 관으로 나가게 한 후 대신이 여러 대신을 제신을 거느리고 가서 위문하여 지사를 갖추어 고하고 명사가 휴식한 후에 상이 접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고 판중추부사 윤두수의 뜻은 명사가 관소에 이르면 상이 즉시 접견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고 행지중추부사 정탁의 뜻은 예의 의식을 이루는 것은 위의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사는 적의 진영으로부터 겨우 탈출하였으니 상이 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는 처사는 합당치 않은 것 같고 또한 명사의 뜻도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도감당상으로 하여금 요속을 거느리고 문 밖에 나아가 맞아 위로하여 관소에 나아가게 한 후 대신이 위문하여 치사를 갖추어 고하고 이어 14를 청해보아 하고자 하지 않으면 또한 굳이 청하지 말며 휴식한 후에 상께서 접견하심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곡절을 접반사로 하여금 일일이 풍고하여 시행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관수의 접대와 전별연 등의 일은 한결같이 전을에 의하여 조금도 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여쭸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한 대로 하라 하였다.